안녕하세요.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사건 6건을 모아봤습니다. 수능 만점 의대생의 충격적 살인부터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피해를 입힌 아기, 사랑과 가족, 그리고 무차별 폭력까지 끝까지 시선을 뗄 수 없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내 유전자는 위대하니까 넌 그릇이었을 뿐. 수능 만점 의대생의 강남역 살인사건.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누가 봐도 똑똑하고 반듯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여자는 목에 28번 칼을 맞고 옥상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범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의 이름은 최모 씨.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였고 현재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자랑, 언론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기대가 쏟아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껍질 아래 그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도구를 원했습니다. 그의 타깃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 최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 접근했고 2024년 2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고작 53일 만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한 사이니까 이제 내 재산은 내 것이야. A씨 유족은 말합니다. 그는 A씨의 집안 재산을 이용해 서울에 피부과를 차리려 했다.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 우리 딸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또한 이별을 통보하자 최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려간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자상 흔적이 발견됐고 특히 경동맥을 정확히 노린 흔적과 함께 사망 후에도 추가로 목과 얼굴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소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즉석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제하던 시기에도 특정 목욕탕과 찜질방을 다니며 다수의 남성과 가학적 성행위를 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실제로 만났다는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매우 폭력적인 성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모텔비 더치페이를 하자며 받은 계좌번호도 확인해보니 정말 최 씨 본인 것이었어요. 최 씨는 두 차례 정자 기증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 유전자가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 집착이 점점 심해져 결국 타인을 도구로 여긴 겁니다. 실제로 전문의는 자기 애가 극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위대하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 이 여자는 내 유전자를 담을 그릇쯤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그는 1심에서 징역 26년, 2025년 5월 14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넘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체 손괴 혐의로 그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딸이 죽은 뒤에도 그 남자는 딸의 목과 얼굴을 잔인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A씨의 부친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꺼내 얼굴과 목에 상흔을 그렸습니다. 이 볼펜을 칼이라 생각해주세요. 제가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자식이 한 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취재진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저는 양성애자이며 피해자에게 제 성적 정체성을 솔직히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며 사랑이 아닌 기획된 이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유전자의 우월을 망상하며 사랑을 조각내고 육체를 훼손하고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똑똑한 괴물은 시험지를 찢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여탕인 줄 알고 나갔는데
남자가 서 있었다. 인천 목욕탕 스티커 바꿔치기 사건. 밤 2시 인천의 한 목욕탕. 부부는 심야 근무를 마치고 나란히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3층은 여탕, 5층은 남탕. 분명히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기에 아내는 3층으로 남편은 5층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얼마 후 알몸의 아내가 맨발로 뛰쳐나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여탕 아니야. 남자가 있었어. 2025년 5월 27일 새벽 2시경 인천의 한 대형 목욕탕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확인한 표시는 분명히 3층 여탕, 5층 남탕. 아내는 3층 버튼을 눌러 당연히 여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탈의실에서 나와 사우나 쪽으로 향하던 그 순간 그녀는 옷을 입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황급히 몸을 숨긴 그녀는 목욕탕 측에 항의했고 그제야 3층은 여탕이 아니라 남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4시간 전 20, 30대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버튼 옆 스티커를 몰래 바꿔 붙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남탕과 여탕 스티커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목욕탕 측은 과거에도 누군가 스티커를 바꿔놓은 적이 있다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음을 시인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현재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남편 A씨는 아내가 계속 울고 떨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남성과 마주친 그 순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스티커를 바꾼 남성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적 중이었으며 이후 한 남성이 자진 출석했으나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행법상 피해 여성은 민사소송 외에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낄낄대며 장난처럼 스티커를 바꿔 붙인 그날 밤 누군가는 한순간에 발가벗겨졌고 한 부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신이 시켜서 그랬다. 신자매를 감금 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무속인의 민낯. 한 여성이 86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에 맞았고 나체 사진이 찍혔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신이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 무속인 A씨는 같은 신자매인 피해자 B씨를 협박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신자매란 같은 무속인을 통해 내림굿을 받은 무속인들끼리 서열 관계처럼 맺는 연결입니다. B씨는 처음엔 진심으로 A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무속 생활을 중단하려 하자 네가 신을 버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적장애가 생긴 거다라는 끔찍한 말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B씨는 86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청소도구에 맞고 강제로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고 수차례 상해를 입고 결국 6주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억 2천만 원을 갈취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녀와 미성년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 지급 보증서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자기보다 약한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배하고 학대해온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휴대폰 녹음 파일, 계좌 내역 등을 전수조사했고 수사의 결과 A씨의 범행은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르고 더 치밀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은 4년간 짓밟혔습니다. 네 번째 사건. 속옷 도둑은 풀려났고 우리는 집을 버렸다. 안동 속옷절도 남성 석방 사건. 어느 날 새벽 1시 여성 둘이 사는 집에 한 남자가 베란다를 타고 3번이나 드나들며 속옷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 없다며 풀려났습니다.
2번이나요. 2025년 5월 27일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0대 남성 A씨는 여성 둘이 사는 집의 베란다를 타고 침입해 무려 1시간 동안 3차례 들락거리며 속옷을 뒤지고 훔치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CCTV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후인 6월 11일 A씨를 체포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다시 경찰이 보강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과적으로 그는 2번이나 즉시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그의 집이 피해 여성들의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30m 바로 맞은편이었다는 것.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들은 결국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 모든 조치는 피해자 쪽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떠나야 하죠? 그 물음 앞에서 법은 조용했습니다. 5번째 사건. 그 유산 내 거 아니야? 자신 몫인 줄 알았던 재산. 아버지 것이란 말에 살인을 택한 30대. 그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형의 유산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 몫이라는 사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넌 형도 죽였지? 라는 말에 칼을 꺼냈습니다. 2024년 12월 A씨의 형 C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모친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던 형이 남긴 재산을 A씨는 당연히 본인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 결과 형의 유산은 아직 생존해 있는 부친 B씨에게 상속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B씨에게 형이 빚이 많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상속을 포기하라 설득했지만 B씨는 거절. 2025년 3월 25일 다시 한번 설득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B씨는 자꾸 그러는 걸 보니 내가 형을 죽인 거 아니냐 짖는 말을 꺼냈고 다음날 새벽 6시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형의 사망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A씨는 아버지 살해 혐의만 인정하고 형 사건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의 유산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결국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피를 부르고 피는 가족을 지웠습니다. 6번째 사건. 예약하러 왔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던 남자의 흉기,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칼날. 낮 1시 반 평범한 점심시간. 여성 사장은 조용히 식당 청소를 하던 중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예약하려고요. 그 말과 동시에 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충남의 한 식당. 가해자는 70대 남성. 술에 취한 채 식당으로 들어와 예약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오늘은 예약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그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찌르고 목까지 겨냥해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문 밖으로 가해자를 밀어낸 뒤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복부 장기 손상, 손신경 절단 등으로 전치 구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혼자 외출을 못하고 남성의 그림자만 봐도 울음을 터뜨릴 만큼 심각한 PTSD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결국 닫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의 무차별 흉기 한 자루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아들이 8월에 출소하면 대신 찾아가서 사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말합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협박이지.
오늘 전해드린 사건들 어딘가 찜찜하고 무거운 기분이 남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외면한다면 다시 또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만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괜히 찜찜해지는 얘기.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